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이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침내 서로가 형제임을 알게 된 태호와 태민. 명희는 태호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에 태호는 얼떨떨함을 감출 수 없었죠. 장자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태산에서 태호는 철저히 외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 미리부터 미국으로 던져지듯 유학을 가게 된 것이었죠. 태민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하지만 태호 역시 혼자 미국으로 가 외톨이로 지낸 세월이 한평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 두 형제가 모두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명희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솔직히 나쁜 건 두 사람을 으르렁거리게 만든 숙향일 겁니다. 그리고 대관령 사고를 조작해 강진범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숙향인데요. 결국 숙향은 태호와 태민 모두의 공공의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호와 태민은 친부모의 미술관을 찾아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냅니다. 태호는 대관령 사고의 진실을 태민에게 밝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태민에게는 다소 잔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한편 미림의 끈질김에 고개를 숙인 선수는 결국 효심의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과거 효심의 아버지는 자신의 생일에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린 듯한데요. 그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보니 군산행 고속버스를 탄 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는 미림이 만들어준 남편 사진을 하루 종일 끌어안고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효주는 아버지 찾는 걸 그만두자고 성화가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미림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죠. 그 가운데 가온은 호라비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안쓰러운지 은근슬쩍 재혼 의사를 물어보는데요. 가온이가 아이답지 않게 철이 너무 빨리 든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해집니다. 참고로 가온이 엄마가 조만간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미 출연자도 결정이 되고 촬영이 한창인 듯합니다. 한편 효도는 택배 일을 하는 효성을 돕기 위해 손을 보태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효도가 큰형한테는 정말 애틋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출한 뒤 큰형이 아버지 노릇을 했을 테니 풀죽은 큰형의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것 같네요. 효도 덕분에 일을 서둘러 마치게 된 효성 앞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염전무였는데요. 염전무는 박진명 이사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다 숙향에게 귀싸대기를 얻어맞았죠. 마음이 급해진 염전무는 박 이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효성을 찾아낼 것인데요. 마침 이때 효도가 나타나 큰형을 협박하는 염전무를 막아세웁니다. 염전무는 그제서야 효도와 효성이 형제인 걸 알게 되죠. 염전무는 평소 태희와 결혼한 효도를 아주 꼴배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희가 염전무의 친딸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강진범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무정자증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태민을 입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 태희가 태어났다니 결국 숙향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당연히 고향 오빠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염전무였던 것이죠. 아무튼 염전무는 효도와 효성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하고 마는데요. 이 일로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하게만 살던 희주는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효도는 큰형이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려는 모습으로 보고 철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태희를 이용해 대박을 터뜨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죠. 결국 효도는 태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궁지에 몰린 숙향은 TV라이브를 이용해 남편 강진범을 대관령 사고의 진범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숙향의 수를 읽고 태민에게 입양 사실을 밝혔다 폭로하게 되죠. 이에 숙향은 안절부절 못하며 태민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 시각 태민은 숙향이 저지르려는 큰 그림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태민은 태호와 손을 잡고 숙향에게 맞서기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한편 미림은 지인 형사로부터 이출형을 찾은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미림은 가족들 몰래 효심만 데리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출형이 전입신고했다는 집을 찾게 되는데요. 그 집은 다름 아닌 오래전 효심이 살던 바로 그 집이 아닐까 합니다. 왠지 효심이 아버지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예전 살던 집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음의 예고를 보면 효심이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마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해놓은 상황에서 집이 비워져 있던 걸까요? 어찌되었든 결말까지는 앞으로 조만간이니 아버지가 나타나기는 할 것 같네요. 25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걸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발로 직접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 건 확실해 보이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하네요. 가족들에게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았는데 이번 여행길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던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오늘 아주 작은 떡밥이 힌트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효심 아버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군산이었죠. 그런데 태산그룹의 시작점이 바로 군산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름만 언급된 박진명 이사가 효심이 아버지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만약 효심 아버지가 군산으로 향한 이유가 태산가와 관련이 있었던 거라면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숙향의 죄를 밝힐 수 있는 키맨이 바로 박진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